신진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연준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6월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힌트까지 내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장마판에 좀 이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까지 기대했던 부분이 조금은 접히고 더불어서 지방은행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 또다시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FOMC 결과와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연준의 정책금리 추이를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아시겠지만 연준은 지난밤 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5.25%까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위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07년 그 당시에 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FOMC 결과와 시사점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차하면 다시 금리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3월에는 몇 차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여지를 두면서 5월과 6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값을 가져왔다면 5월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6월이나 그 이후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아니면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좀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는 피벗, 즉 금리 인하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신용 상태를 거론하면서 대출과 그 대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보겠다고는 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꺾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이렇게 이 코리더 시스템, 즉 하단과 상단을 잡아가면서 이 EFFR, 실효금리를 기준금리를 정하는데요. 2009년에는 시그널을 이 IORB, 즉 지준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향후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더 보면서 기준금리의 동태를 파악하겠다.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한 3, 4개월, 한 분기 이상은 데이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5.25%의 기준금리가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3분기께 가야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 인상이라든지 내지는 연말에 가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값을 가져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시장에 주는 함의는 5.25%가 어느 정도는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정책금리와 미국의 금리, 이 빨간 선이 미국입니다.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3.5%, 5.25%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차는 1.75%까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어제 한국은행의 총재가 일정 부분 시그널을 줬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약간은 다르다. 5월 25일에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동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동결에 대한 주장이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지금 은행 시스템과 물가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가가 3%대로 내려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6월, 7월에 가면 2%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호주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와 기대가 있는데 호주는요, 이 물가가 7%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상황이라서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는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만 5월 25일, 5월 말에 한국의 금통위는 동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환율이 당장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될 수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되면 한국 시장 상당한 변동성 내지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원달러 환율 보시는 것처럼 1330원, 1300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왜? 여기를 뚫으면 또 1450원 내지는 금융위기 IT 버블 때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환율의 어떤 변동성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대만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만은요, 기준금리가 1.88%입니다. 우리보다도 낮고 미국보다는 거의 300pp 이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대만 달러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만은요, 2000년 이후로 미국 금리보다 높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달러가 안정적인 것은 대만의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대만의 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은 공장이 외부에 있죠. 내수는 작고. 그래서 외부에서 벌어들이다 보니까 내부에는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한적이었고 물가가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무역수지 차트를 제가 같이 그려놨습니다. 환율은 무역수지와 같이 봐야 돼요. 무역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1월, 2월, 3월 3개월째 회복되고 있습니다. 뭐 적자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하겠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 환율이 튀고 나서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회복이 될 때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50원 수준이 더 위험해지기보다는 1,300원에서 안정을 찾거나 내지는 1,200원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물가의 수준이 낮고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또 강하게 1,100원대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수출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온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연준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 금리 올릴 가능성이 조금은 제한적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2분기에는 어쩌면 무역수지가 적자폭이 전환이 되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